세상을 바꾸는 마케터들을 위한 무대 위픽 인사이드 서클 볼륨 5. 마케터 여러분들과 다섯 번째로 모인 오늘은 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Don't panic. 당황하지 마라. 마케팅의 공식은 붕괴되었다. 어제의 성공 방정식은 오늘은 오답 노트가 되었고, 고객은 대시보드에 잡히지 않는 다크 퍼널 속으로 숨어버렸다. 알고리즘은 변덕스러운 외계인처럼 굴고 당신의 로아스는 중력 없이 추락한다. 이것은 당신의 잘못은 아니다. 우주, 시장이 원래 그렇게 생겨 먹은 것이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대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다음 차를 기다려라. No healing, just reloading. 너는 지금도 충분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따위의 말랑한 위로를 하려는 게 아니다. 이 거친 우주에서 당장 필요한 건 따뜻한 포옹보다 확실한 지도와 도구다. 우리는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아니다. 당신의 손에 쥐어질 낡았지만 확실한 생존 가이드다. 이곳에서 당신은 징징대는 대신 전략을 배우고 에너지를 채워라. The guide and the gear. 맨몸으로 우주 유영을 시도하지 마라.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다. 이 혼돈 속을 뚫고 나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길을 알려줄 안내서와 추진력을 더해줄 부스터. 우리는 당신에게 정보라는 좌표를 주고 솔루션이라는 우주복을 입힌다. 안내서를 읽었다면 이제 장비를 챙겨라. We are the co-pilot. 우리는 대장이나 스승은 아니다. 당신 옆좌석에서 지도를 펴고 같이 공시렁대고 함께 길을 찾는 히치하이킹 동료다. 당신이 마케터라는 이름의 여행자라면 이미 우리는 같은 우주선을 탔다.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리지 않는다. 안녕, 클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불안해할 시간에 시도하라. 글로 남기고 모르는 건 물어봐라. 읽어라. 망설일 시간에 시도하라.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은 단 하나다. 살아남아서 멈추지 않는 것.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메이드코프와 함께하는 위픽 인사이드 서클 볼륨 5에 오신 모든 마케터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시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서로 인사 많이 나누셨나요? 예,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입니다. 몇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명찰 뒤에 그 네트워킹 매뉴얼을 넣어놨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 계속 이 시간 동안 계속 서로 편안하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갈 때쯤 되면 인사 나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인사 나누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돕고 있는 마케터의 마케터 위픽 코퍼레이션의 이재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가 장소의 특징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발표에는 이렇게 그걸 배려해서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나올 건데, 그래서 잘 안 보이시면 조금씩 자리를 이동하시고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배치는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해놨습니다. 예. 위픽은 저희 인사이드 서클 진행하는 위픽은 마케터의 마케터입니다. 마케터 라이프 사이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픽 소개하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세그먼트별로 여러 서비스들과 여러 활동들로 마케터들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위픽의 모든 마케터 분들을 소개합니다. 함께 기다렸습니다. 김태환, 고병우, 권상현, 박상현, 박승열, 서정환, 서청원, 손인범, 송영환, 양파라, 엄두호, 오성민, 오지윤, 윤태구, 이소민, 이유림, 이재광, 이재훈, 이정수, 이정주, 임동규, 이면서, 전영은, 조희연,
최윤성, 한광복, 허성덕, 홍문화, 홍지후, 황창하, 후산보이님과 함께 오늘 찾아주신 모든 마케터 여러분들을 아주 환영합니다. 이분들 여기 어딘가에 다 계시니까요. 이따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인사이트 서클에서는 스피커 한 분당 5분 동안 발표합니다. 미리 스피커분들이 제출해주신 20장의 슬라이드가 한 장당 15초씩 자동 재생됩니다. 발표 시작 전에는 발표 별도로 인사와 여담을 나누지 않고 모시면 시작합니다 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모둠이 끝나면 다시 한번 모셔서 그때 5분 동안 못하신 이야기 소개, 그 다음에 Q&A 시간을 충분히 가질 거니까요. 발표하실 때는 시작합니다, 숨을 고르시고 시작합니다 하시면 시작됩니다. 오늘 전체 타임 테이블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4명씩 구성된 스피커 조별로 발표가 끝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모셔서 Q&A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4명 그리고 또 4명 그렇게 끝나면 20분에서 30분 정도 중간에 다시 네트워킹 시간을 가집니다. 치즈케이크와 음악과 와인 함께 즐기시면서 네트워킹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30분 지나고 나머지 7명, 4분, 3분 이렇게 2세션이 더 진행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네트워킹 시간을 저희가 음악과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리고 선물 드리는 시간도 있으니까 선물은 저쪽 뒤에 테이블에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첫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4분 스피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학, AI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행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공인희님, GEO와 마케팅 KPI 주제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노성사님, AI가 먼저 추천하는 GEO 브랜딩의 비밀. 그 다음에 한철화님, AI를 통한 GEO 자동 최적화 방법론. 각 발표자가 끝나면 바로바로 모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표자 먼저 모시겠습니다. 안영학 스피커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AI 콘텐츠가 많아질수록 행사는 더욱 중요해진다 이고요. 숨을 고르시고 소개와 여담과 Q&A는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벤터스 대표 안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수라 너무 떨리는데요. 저는 오늘 행사가 AI 시대에 왜 더 중요해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AI가 생성하는 콘텐츠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에 따라서 사실 AI 콘텐츠에 대한 신뢰도 낮아지고 있어서 현재 한 26%까지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AI 시대에 콘텐츠가 범람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생성을 하면 콘텐츠는 이제 공짜가 되고, 그러면 진짜 희소해지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이에 대해 글로벌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가 한 답이 있는데요. 디지털 미디어가 어디서든 무료로 소비되고 이용될 수 있으면 이제 희소한 상품은 라이브 이벤트가 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론 머스크는 이 대면과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 이벤트는 코로나 때 잠시 주춤을 하다가 현재 이제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서 연간 6.8%의 성장률로 2035년까지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벤터스에서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희가 25년이 24년 대비해서 35%의 참가자 수가 증가해서 연간 65만 명이 행사에 참가를 했고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행사에 참가한다는 것을 데이터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AI가 질문에 다 답을 해주고 거기서 정답을 얻을 수 있고 검색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하는데 왜 사람들은 행사에 더 많이 갈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진짜 그 이유는 진짜 정보가 행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제 B2B 마케팅 모임 같은 것들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행사에 참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와 아젠다, 고민들을 고려하고 그에 만족해서 90% 이상이 더 참석하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면에서 네트워킹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인사이트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컨텐츠를 쉽게 찍어낼 수 있으면 그냥 컨텐츠를 찍어내면 되지 왜 돈을 들여서 행사를 개최해야 될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유도 결국에는 비즈니스 리더분들께서는 어떤 장기 관계에서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엔 비즈니스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고 관계를 구축하고 논의하면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면의 중요성은 계속 지속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행사에 참가했을 때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다는 응답이나 구매 의향이 증가했다는 응답들은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B2B에서는 사실 이제 리드젠 채널로 오프라인 행사가 압도적 1위라는 통계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B2B 비즈니스는 결국에는 롱텀으로 관계를 구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행사를 중요한 리드젠 채널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딜 클로징 속도도 오프라인 행사나 이런 거에서 대면을 했을 때 훨씬 더 빨라진다라는 응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잠재 고객과 만나서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을 성공시킨 채널의 비율에서도 오프라인 행사나 웨비나 같은 채널들이 결국에는 계약 성사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통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행사에서 왜 성과를 못 낼까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리드를 모으고 끝내기 때문인데요. 행사라는 게 결국에는 잠재 고객의 DB를 획득하는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는 세일즈 성과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참석하신 분들의 리드를 가려내는 게 중요한데요. 이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우리 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고객의 온도가 높으신 분들, 우리 잠재 고객 누구인 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구분을 해내야 되는데 저희가 했던 방식은 이 오프라인 행사나 온라인 행사에서 참가하신 분들의 데이터를 최대한 수집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그룹핑하거나 스코어링을 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화된 팔로우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세일 성공률이 높았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단순히 웨비나나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후속 핸즈온 워크숍이나 소규모 세미나를 통해서 그룹을 통해서 좀 더 육성을 하고 했을 때 확실히 컨설팅이나 미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A가 컨텐츠를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 시대에서도 행사는 신뢰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QR코드는 제 링크드인 프로필이기 때문에 혹시나 연결 원하신 분들 일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영학님. 네, 그럼 바로 다음 스피커님 모시겠습니다. 공인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공인희님은 GEO와 마케팅 KPI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준비되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AI 답변 속에서 브랜드가 어떤 경쟁력을 가져가고 우리가 GEO를 하면서 어떤 KPI를 좀 설정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 목소리는 원래 이렇지 않은데 오늘 명함을 주시면 더 고운 목소리로 커피챗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겠습니다. 오늘 5분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압축해서 제가 속사포 같이 랩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GEO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할지, 그리고 브랜드 인식을 어떻게 확인을 할지, 그리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희가 진단하는 방법은 AI 답변을 분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사이트라고 하죠. 디지털 자산인 홈페이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AI 답변은 흔히 알고 계시는 질문을 던지면 받는 답변이겠죠. 근데 질문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고객을 정의를 내리고 그들이 할 법한 질문을 검색 쿼리랑 함께 연계해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순차로는 AI 답변을 받아서 분석을 하는데 총 6가지의 지표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브랜드 노출 현황, 그리고 AI가 어떻게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연히 채널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와 여러 가지 세그멘트, 질문 유형별로 분석을 해서
교차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총 기술적인 요소와 컨텐츠적인 요소를 좀 중심으로 5가지 정도의 지표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SEO와 좀 접목되어 있는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한 사례들입니다. 이게 진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컨텐츠를 변화시키는 예시인데요. 저희가 이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함께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 결과에 노출되도록 한 사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진단하고 기술적인 요소를 개선을 해서 이렇게 진단 점수가 77점까지 상승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쟁사 대비해서 AI 답변에서 굉장히 열세였던 브랜드였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브랜드의 메시지를 바꾸는 작업은 상당히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좀 공략 설계를 상세하게 한 결과 실제로 한 3개월 만에 AI 답변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답변 안에서 1위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AI 검색 최적화, GEO, AI 답변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하면 몇 번 노출되고 몇 위에서 언급이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되고 어떤 맥락에서 우리 브랜드가 노출이 돼서 어떤 경쟁사와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AI가 지금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을 만들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 안에서 사진을 찍어내듯이 우리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브랜드가 언급이 되고 있는지를 꼭 들여다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AI 답변 안에서의 진단 요소를 5개의 축으로 놓고 종합적인 진단을 해서 이 5개의 지표가 고루고루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진단을 한 저희 고객사 중에 한 곳인데 CK라고 해서 연관 검색어, 연관 키워드가 연결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마케팅 메시지가 AI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노출은 60%면 사실 굉장히 많이 되는 편이긴 한데 실제로 저희가 대표성, 이 브랜드를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는지의 몇 가지 지표들을 분석을 했을 때 27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혀 우리가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그 결과와 다른 거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체 브랜드 중에 노출은 1위인데 다른 브랜드도 같이 아주 다글다글 모여서 경쟁이 치열한 답변이 구성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진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를 진단하면 그럼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 원인 분석을 AI 답변과 우리 자사 홈페이지를 같이 분석을 해서 실행을 다시 한번 하고 개선 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실행을 한 결과까지 성과로 책정을 해서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5개의 지표들이 점수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 여러 사례들에서 이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실행을 하고 그 성과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노출이 아니라 브랜드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그걸 진단을 한 번 하시고 GEO 실행을 하셔야 되고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행하고 나서 계속해서 성과를 책정하고 새로운 전략의 그 결과들을 반영해서 전략을 계속 수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스피커분 곧바로 모셔볼게요. 노성산 스피커님. AI가 먼저 추천하는 GEO 브랜딩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숨 고르시고 시작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GEO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대부분 데이터까지는 안 보실 테니까 우리나라가 많이 쓴다 하지만 아직 18위고요. 지금 1등 국가 보면 거의 한 70% 정도 AI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아직 우리나라도 여기서 2배 정도 성장할 공간이 있다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어떤 브랜드를 고른다고 그럴 때 그 구매 여정이 굉장히 복잡했어요. 검색하고 리뷰 보고 확인하고 최저가 비교하고 하는데 점점 이런 이제 것들이 불편하죠. 귀찮기도 하고 블로그를 봐도 진짜인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희가 AI를 쓰는데 AI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AI가 추천해 주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신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구매 여정이 굉장히 많이 생략이 되고 저희가 많이 트래킹해 본 결과 거의 이제 추천해 주면 그날 바로 구매가 일어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SEO랑 GEO랑 헷갈리는 분들이 많으신데 SEO는 사실은 각계 전투입니다. 그냥 페이지 단위로 랭킹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GEO 같은 경우는 결국 AI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냐의 브랜딩의 싸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 합니다. 사실 GEO가 어려운 이유가 딱 두 가지인데요. 테크도 잘해야 되고요. 기술도 좀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컨텐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뭐 아기자기하고 이쁜 컨텐츠가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공학적으로 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안 돼 있는 광고주가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 번째로 일단 크롤러 막혀 있는데 굉장히 많고 저건 개발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열면 되기 때문에 그거랑 LMMS TXT도 뭐 말이 많습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근데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교적 쉬운 것들도 보면은 사이트 맵이 없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보면은 한 광고주들의 15%는 사이트 맵이 없고 그다음에 되게 이쁜 홈페이지 애니메이션 막 영상 이런 것들 굉장히 무거워서 구글에다가 뭐 페이지 스피드 그런 검색해 보면 50점 나옵니다. 그러면 보시 안 옵니다. 무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제이슨 엘드라든지 구조화된 데이터가 많고요. 컨텐츠 사이드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감성적인 글쓰기 뭐 고객이 너무 만족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조금 더 공학적으로 써야 됩니다. 차라리 고객의 감동에서 눈물을 3번 연속 60ml 흘렸다라든지 뭐 농담입니다만 그다음에 고객 중심을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글을 잘 쓰시려면 통계, 수학, 데이터, 표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들도 인용을 많이 하는데 어느 제품 너무 좋았어요라고 백날 써봐야 거기에 저희 브랜드명 안 들어가 있으면 AI는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할 게 많은데 되게 기초적인 것들입니다. 한마디로 봇은 우리를 모르고 우리는 봇에게 친절하게 A부터 Z까지 알려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에 딸깍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무작정 하시는데 효과 없습니다. 사실 저는 커리어 자체는 컴퓨터 공학 나왔고요. 공대생이에요. 그래서 원래 뭐 외국계 잘 다니다가 중국을 MBA 갔다 와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다가 우연찮게 샌드박스까지 흘러갔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은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빅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니 사실은 지금 하고 있는 GEO도 크게 저 입장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분석해서 100만 조회수 만드는 거나 GEO 이제 학습 데이터 분석해서 1등 만드는 거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4번째 스타트업인데 엑시트를 좀 하고 싶고 이번에는요. 이게 실제로 저희 광고주 데이터인데 빨간색이 저희 광고주고 나머지는 이제 경쟁사들인데 보시면은 이제 실제로 작업하면은 올라갑니다. 안 올라간 이유는 제대로 작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제대로 작업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이제 회사 이름은 컬처업이지만 지오랭크라는 브랜드를 제가 3월 8일 날 도메인을 처음 구입해가지고 없던 걸 만들었고 실제로 저희가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의 LMM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고 얼마나 노출되는지 레퍼런스 소스가 뭔지 하고 있고 저희가 첫 달 해가지고 75%까지 가시성을 찍어봤고 5월 10일 날 92 찍고 한 달 동안 냅둬봤습니다. 얼마나 떨어지나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86점인가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진단 툴이 있어가지고 유명 기업들 뭐 대기업부터 뭐 해놨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기업도 점수가 굉장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굉장히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EO가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빨간색이 올라가면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저 오렌지 영역인데 누군가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러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밀려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은 무료 진단 받을 수 있어가지고 여기 QR 코드 하거나 지오랭크 검색하시면 되고 실제로 뭐 저거보다 좀 긴데 저런 식으로 이제 우리 홈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돼 있고 저희 이메일만 입력하시면 되고 저희 뭐 콜드메일 다시 보내지 않으니까 스팸 처리 안 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브랜드가 노출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든 브랜드의 꿈일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어쨌든 뭐 영업하러 왔다기보다는 오늘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면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할 테니까 최대한 많이 노하우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스피커 분 모시겠습니다. 한철화님, AI를 통한 GEO 자동 최적화 방법. 어디 계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치OS라는 회사의 대표 한철아이고요. 저희 서치OS를 저는 이제 원래는 개발자인데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근무하며 국방기보의 SEO GEO 문제를 해결하다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GEO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AI 간의 대화하는 양이 결국 우리 옆 사람과 우리 가족과의 소통하는 양보다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간에 소통할 때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엄청 중요하고 그게 실제로 제품 구매에도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GEO나 SEO나 얘기할 때 정의적인 거고 그리고 뭐 GPT한테 나오고 그런 것도 굉장히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서치OS 내부에서는 약간 SEO, GEO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정의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GEO라는 건 AI 검색 엔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학습한 존재이고 그 학습한 존재가 이제 박사와 포닥 수준으로 이제 추론할 줄 아는 존재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대다수의 GEO 방법론들은 사실은 이런 박사를 기만하고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방법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거에 굉장히 많은 프로덕트를 만들면서 레딧에 막 인용을 하면 글을 쓰면 인용이 잘 된다거나 혹은 우리 웹사이트에 뭐 LMS 다 텍스트 추가하면 잘 된다거나 그런 방법론들을 엄청 많이 적용을 하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다수 AI 측정 도구 기반 전략은 AI 검색 유입에 어떤 팩터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고요. 정량적인 측정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스코어에 의존하게 되고 레딧 같은 경우도 오히려 스캠 회사인지 물어보는 부정적인 인용으로 GEO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실제 브랜드에 페널티를 주게 되면서 결국 구글 검색 엔진과 AI 검색 엔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고 잘못된 GEO 방법론을 따르다가 이런 큰일이 발생해서 우리 회사에 좀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GEO가 복잡해진 이유에는 결국은 고객 의도 예측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프롬프트에서 비즈니스별로 굉장히 다른 목표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제 모델 업데이트 같은 것까지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있던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대응하기 어려운 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아직도 내부 조직 에이전시를 해가지고 분석 도구하고 개선하고 또 개발자와 마케터와 붙어서 컨텐츠 쓰고 이런 것들이 사람 기반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불편하다 보니까 저희 서치OS에서는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저희가 해본 결과 실제로 테크니컬한 걸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콘텐츠를 생성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효과가 좋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자동화로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고객사들 뭐 GS샵이나 아정당 같은 다 사례들을 보면 기본의 SEO를 잘해야 되고요.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브랜드 프로텍션에서 우리 브랜드를 비방하는 글들을 찾아내서 없애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대다수 이커머스와 대기업 플랫폼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들이 테크니컬 SEO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크롤링 자원을 아껴야지만 많은 페이지들이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크니컬 SEO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명 브랜드들은 이제 바이브 코드한 웹사이트거나 대다수는 SEO GEO에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버 같은 것들이 정숙된 환경이었고 뭐 저희가 아는 많은 브랜드들이 저희 고객사인 KT 알파 같은 회사들도 전부 다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검색 엔진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그 테크니컬한 것들도 있고 그 제미나이나 뭐 GPT, 클로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컨셉이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인용 방식이나 봇 접근 방법이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대규모 인프라나 이런 것들 자동화를 하면서 실제로 성과가 유의미할까를 많이 측정하고 이거를 한번 사례를 저희 고객 사례 가져와봤는데요. 저희 고객 사례 중에서 이제 링티라는 회사 다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링티라는 회사입니다. 이제 링티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GEO 업체를 엄청 많이 이용했고요. LMS 다 텍스트 추가해라, 스키마 데이터 추가해라 그런 것도 다 했는데 결국은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했고 가격이 비싸다 혹은 링티는 사기꾼 집단이다 등 검찰 조사의 부정적인 인식 등 AI 검색 엔진이 지속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게 되면서 저희가 주로 많이 한 건 결국 쿠팡이나 실리번 같은 오픈마켓에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리셀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테크니컬한 SEO로 문제를 해결하고 링티를 실제로 찾는 40대 여성분들 중에서 장애물에 걸렸을 때 포카리스트가 아닌 링티를 찾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링티 같은 경우에 3개월에 원래 SEO GEO 월 매출이 한 9천만 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이제 SEO GEO로 유입되는 고객들로부터 9천만 원이 아닌 1.6억 원까지 매출을 오르게 되면서 올해는 한 3억 원까지 이제 매출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 SEO GEO 기회가 너무 많은 시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종속적인 환경에서 구글이나 GPT, 클로드 같은 것들에서도 아직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라 저는 정말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링크드인과 그리고 저희 서치OS도 이제 무료로 분석 프로그램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 한철아님 여기 계시면 첫 세션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5분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흘러가니까 이 시간에 못하신 말씀, 또 소개, 또 Q&A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일단 말씀 한 분씩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준비하고 계셨다가 제가 말씀드리면 질문 손 들어주세요. 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에 시간을 내서 와주신 거기 때문에 대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 드렸지만 이제 서치OS 대표 한철알고요. 오늘 심지어 금요일 저녁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함셔투 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 기성의 그 통합 마케팅 관점에서 GEO까지 결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마케팅 활동도 여전히 잘 유지하면서 조금 더 AI 검색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나름 단기간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문 많이 주시면 저희가 아는 선에서 충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오랭크 노동산입니다. 저는 FAQ에 시간을 양보하겠습니다. 예, 네 분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시절이 AI 관련된 주제로 오늘 발표자분들 많이 수렴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세 분 계십니다. 네, 들으시죠. 네. GEO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일단 지오링크 한번 문의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홈페이지를 그냥 되게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이브 코딩으로 그냥 만들면 되지 않느냐, 대충 만들면 되지 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특정 키워드를 쳐서 검색을 하다 보면 저희 회사 이제 공식 홈페이지부터 애들이 쫙 흡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GPT가 여기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중간에 보여줄 때 보면 공식 홈페이지부터 쫙 흡는 걸 보면서 홈페이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윗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홈페이지가 이제 이 GEO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득하려면 어떻게 말씀드린 게 좋을지 간단하게만 힌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는 AI에게 간판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간판 없는 가게 쉽지 않죠. 네, 삼성전자 정도 되면 홈페이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간판이 있어야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세게 해드릴까요? 근데 바이브 코딩으로 하신 홈페이지 요즘 많이 만드시잖아요. 워낙에 뭐 클로드 코드니 뭐니 있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충분한 내가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이브 코딩을 하는 것과 그냥 딸깍딸깍해서 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서 저희도 가끔 이제 클로드 코드로 홈페이지 빠르게 찍어낼 때 있는데, 저희가 체크해 보니까 수정을 하는 게 보통 한 180번 정도 수정하거든요. 프롬프트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하나하나 고치려면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게 그냥 모거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랜딩 페이지 정도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식 홈페이지고 우리가 이제 연역도 있고 제품도 많다 그러면 사실 그냥 뭐 하루 이틀에 딸깍 만드는 거는 사실 많이 허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생은 상대평가인데 우리는 90점이 돼 있는데 딴 사람들이 다 98점이라면 우리는 꼴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두 대표님과 본부장님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원하시면? 제가 이제 저희 AI 전문 자회사 홈페이지를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을 예쁘게 만들고 하는 거는 바이브 코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뒷단에 결국 AI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들이 구조화가 잘 짜여져 있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결국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라서 네, 꼭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 미팅을 할 때 주로 아예
자연 발생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가 잘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외부 언론사나 혹은 인용 커뮤니티 같은 곳에 부정적인 인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 자연 발생하게 해서 확률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고객사 웹사이트의 최적화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결국 브랜드의 헤게모니를 쥐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죄송해요. 그 어디에 누구신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함샤우트 글로벌의 AI 기획본부 겸임 디지털 본부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남희선이라고 합니다. 그 서치 OS 대표님께 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경쟁사보다 더 나은 제품 설명을 위해서 그 오픈 마켓에 소비자 후기를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소비자 후기는 아니고요. 그 리셀러들이 가격 붕괴를 일으키고 있는 리셀러들의 정보를 다 습득해가지고 그 리셀러들보다 더 나은 정보를 넣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보를 넣을 때는 어떤 정보로 중심으로 넣으시는지 좀 네. 궁금해서. 일단 이게 장표 없어서 못 보여드리지만 예시자면 링티 2개입 1리터 12개입짜리가 있고 링티 500ml 2개입이 있다고 친다면 실제로 AI 검색 엔진을 왜 링티 구매를 할 때 500ml 2개입을 추천할지 혹은 1리터 12개입을 추천할지 고민하면 사실은 그 차이가 크게 있지 않고요. 링티 자체 추천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1리터 12개짜리를 추천을 할 때 대량 구매 최저가로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500ml 2개입이라도 뭐 그 최소 구매 최저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많은 정보를 풍부하게 넣는 방식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리셀러분들이 사실은 우리 자회사의 마켓보다 더 많은 정보를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진짜 생계가 걸린 거라서. 근데 그런 것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그 이미지로 된 데이터를 많이 없애는 게 이커머스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그 안영학 그 마케터님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일단은 너무 발표 인상 깊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행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AI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는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표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1번 질문이 행사 GEO인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AI는 어떤 행사를 중요하다고 보는가? 그리고 대표님은 어떤 행사를 중요하다고 보시는가? 네, 이거는 뭐 정답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GEO라는 게 결국에는 신뢰도 있는 사이트를 AI가 먼저 습득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벤터스에 올라온 행사가 GEO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게 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업이 하는 게 뭔가 세일즈나 홍보하려고 행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고객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게 결국은 기업의 솔루션이고 담당자인데 그러면 그 고객의 문제를 행사의 컨텐츠로 풀어주는 게 사실 행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많이 간과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를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참가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는 건데 결국엔 행사라는 것은 처음 만난 우리의 잠재 고객이 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신뢰관계를 이 컨텐츠를 구축하는 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홍보성 컨텐츠보다는 정말 내가 고민해서 만든 이 솔루션을 그 고객이 어떻게 이 컨텐츠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담는 게 제일 중요한 행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또 질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어디 계신가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그 병의원 마케팅 대행사 오렌지 크러쉬 권영욱 팀장이라고 합니다. 그 공인이 마케터님께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 저도 여쭤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운영하는 자산이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보도 자료, 그리고 구글 최적화를 위해서 최근에 인블로그라는 서비스를 이게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서비스 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 GEO 최적화를 위한 그 각 자산의 비중이 동일한지 아니면은
홈페이지가 더 중요하고 블로그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이런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질문 일단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객사에서 너무 다양한 채널을 이미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그 시작은 유입을 먼저 진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최우선은 홈페이지 다 똑같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메인 홈페이지에서의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풍부한 정보가 제일 많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걸 외부로 확산시키는 채널로서 외부에 있는 채널들을 활용을 하시되 각 채널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키워드라든지 그 유입 경로들을 확인을 하시고 리소스의 한계가 있으시다면 유의미한 유효한 유입이 적은 곳부터 좀 줄여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오픈형 웹을 통한 유입들 AI 봇들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인용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열려 있는 네이버 생태계 안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열려 있는 곳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네이버가 네이버 메이트라든지 AI 인용 지수를 이렇게 활용한 그 대대적인 컨텐츠 크리에이터 강화 이제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 안에서 생태계 안에서의 AI 인용 지수가 높은 채널들을 밀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제 원래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계셨으면 이거를 비중을 좀 이제 5대5 정도로 나눠서 실험을 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우리 채널도 중요하긴 하지만 외부와 캠페인을 하는 것도 외부 채널과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좀 단기간 내에 AI에서의 좀 가시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네. 네, 도움이 다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 더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입니다. 예, 저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하고 있는 이경용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이제 고관여 상품을 이제 마케팅하다 보니까 뭐 행사도 하고 PR이나 이제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이제 그런 시승회를 많이 하는데 AI 컨텐츠가 중요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인용하는 게 홈페이지가 중요하다고도 하셨지만 요즘 시대에 그러면 그런 PR이나 흔히 얘기하는 언드미디어에 대한 관리는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좀 팁을 주시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마침 제가 어제 이제 벤츠 관련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보니 대부분 이제 워낙 고가이고 그 정보 탐색 여정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입차들이 어떤 판매 시장 구조가 좀 변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홈페이지가 더 중요하고 실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잘 운영하고 계시는 곳들은 인용이 잘 되고 있어요. 다만 이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충분히 이제 질문에 답이 되는 정보가 홈페이지에 없는 경우가 아직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그런 내용들을 충실하게 채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여전히. 그리고 자동차는 뭐 이미 언론 홍보 워낙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지 AI 답변에서 좀 비교해서 그 핵심 차별점들이 어떻게 이 AI한테 인식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도 외부 채널에 노출할 수 있는 그 강점이 되는 그 핵심 자산이 뭐가 될지를 좀 판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네 분 마케터 스피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요. 감사합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방금 네 분 어디 앉아 계세요? 여기 두 분 계시고, 네, 여기 한 분 계시고, 한 분은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시니까 이따가 네트워킹 하실 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세션입니다. 두 번째 세션 네 분 준비하고 계신데요. 윤진호 마케터님, AI 시대 마케터의 생존법. 다음 김시연 마케터님, AI 에이전트의 기쁨과 슬픔. 김은지 마케터님, 공간을 설계하던 건축가가 마케터의 일하는 방식을 설계하기까지. 그리고 이소연 마케터님, AI 시대 풀스택 마케터. 이렇게 네 분이 준비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분씩 바로바로 모셔서
숨 고르시고 시작합니다 하시면 바로 시작되고요. 네 분이 끝나면 네 분 앞으로 모셔서 금방처럼 Q&A와 인사와 못다한 말씀 듣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초인 윤진호님 모시겠습니다. AI 시대 마케터 생존법.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AI 시대에 과연 마케터가 잡아먹힐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뺏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저의 고민을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시대 마케터의 생존법이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인데요. 시급 100만 원짜리 마케터가 왜 갑자기 수입 활동을 중단한 채 쉬었은 마케터가 되었을까? 네, 저는 앞으로 AI 시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을 올해 상반기에 심각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더 꺼냈던 질문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인간이 계속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것을 깊이 디깅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스토리와 컨텐츠 이것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겠구나. 여기에 AI를 더한다면 나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막상 새로운 시작을 하니까 좀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120살의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봐 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해보자. 뭘 해볼까 하다가 컨텐츠 창작자가 되어보자.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뭐냐? 웹소설을 쓰자. 쇼트만을 만들자. 이제 AI도 있잖아.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줄여야 됐죠. 기존 수익의 30%만 제가 벌면서 이걸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올리는 스토리들을 AI와 함께 기획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서 그렇게 쉬는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AI 컨텐츠를 만들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툴들을 활용을 했어요. 세상은 프롬프트, 업무 자동화에 꽂혀 있을 때 저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영상을 만드는 것들에 온갖 집중을 하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만들면서 어느새 3달의 시간이 지났고 첫 번째 제가 꺼낸 컨텐츠 운 좋게도 10만 조회수가 나왔고요. 놀라운 건 인스타그램에서 평균 시청 시간이 1분이라는 시간이 놀라운 시간이 나오면서 생각했죠. 나 이러다 AI계 봉준호가 되나? 이 기대를 잠깐 0.1초 정도 품었는데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죠. 점점점 조회수가 추락을 하면서 이거 아닌데 하면서 점점 이렇게 시들어져 가고 말았습니다. 웹소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웹소설도 함께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와 함께 썼는데 아무도 안 봐주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고 점점 이렇게 아무도 보지 않는 웹소설을 쓰다가 15회로 연재를 중단하고 또 새로운 작품을 쓰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을 해나갑니다. 갑자기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케터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 지금 뭐 하는 걸까? 수익은 3분의 1로 줄었고 컨텐츠는 아무도 보지 않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우울증이 빠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울적해지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부 영상을 보면서 나중에 잘된 분들 이야기도 듣고 운동도 하면서 내가 약속한 90일의 시간, 3달의 시간을 지켜내자라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90일이 어느새 지나고 말았는데요. 아무도 보지 않는 컨텐츠, 아무도 읽지 않는 웹소설 이런 걸 쓰면서 지난 90일의 시간 동안 저에게 남은 건 어떤 게 있었을까? 그거를 제가 꺼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제가 그동안 만든 시간들을 더해서 하나의 과정으로 꺼내기로 합니다. 다행히도 이 제안이 통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컨텐츠와 마케팅과 AI를 합작한 강의를 다음 달에 대학교에서 꺼내게 되었고 제가 그동안 해왔던 시간들은 굉장히 큰 무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소소했던 과정들이 또 기사로 나오면서 저에게는 AI라는 키워드가 요만큼 더해질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다른 마케터로서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캐릭터, 인물, 시나리오, 컨텐츠, 연출 이런 것들을 AI로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일반인 수준으로선 그래도 꽤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점 쌓아가고 있습니다. AI 기획 스킬을 익힐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3달의 시간 동안에 저는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은 것을 내려놓고 그 대신에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여전히 마케팅을 계속 할 거고 베테랑 마케터이자 신입 스토리 크리에이터로 계속 나갈 예정인데요. 제 목표는 넷플릭스에서 영상화 되는 그날까지 렛츠고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제 나아갈 예정이고요. 이렇게 쉬고 나니까 오히려 일을 다시 시작하니까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미래에 어떻게 연결이 될까?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들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가 저는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쉬었음 청년 많죠? 쉬었음 마케터로 내가 3달을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 걸까? 그것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해보면 어떨까? 그것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초인 윤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스피커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김시연 마케터님, AI 에이전트의 기쁨과 슬픔. 예, 준비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마케터라고 부르기엔 조금 부끄럽고요. 그냥 AI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 한 달에 한 $1,000 정도를 매달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자고 있는 동안도 계속 돌아가는 건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조금 고민을 하다가 이 주제를 잡아보았어요. 제가 AI를 많이 쓰는데도 저한테 제일 크게 감동을 줬던 포인트는 자동 KTX 예매였어요. 요즘에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1년에 적어도 2번은 가야 되는데 KTX를 못 잡아서 매번 운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AI한테 5초마다 한 번씩 잡으라라고 했더니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게 되게 내 포인트였구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하면 짜증부터 시작을 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짜증부터 시작했다라고는 했는데, 이게 짜증부터 시작하기는 좀 어렵기는 하니까 제가 그냥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았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것들 한번 잡아보시면 뭔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그런 것들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한 달에 $1,000 정도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 말고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것 말고 제가 조금이라도 자동화하고 싶다라는 부분들이 생기면 바로 컴퓨터를 켜고 클로드 코드한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로 시작을 많이 하고요. 그렇게 했던 프로젝트는 혼자서 했던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90개가 넘어가고 제가 썼던 파일은 뭐 7만 개 정도가 되는 것을 또 클로드한테 물어봐서 획득을 하게 됐는데, 이건 사실 제가 썼다기보다 클로드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를 미리 믿고 있다 보니까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력이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많이 해봤고 많이 하는 방식을 어떻게 알게 되어서 더 빠져가지고 이런 걸 많이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를 조금 더 프레임워크로 약간은 만들어 보았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캡처, 그리고 인덱스, 그리고 오토메이션, 이렇게 3가지입니다. 캡처는요, 그냥 이렇게 캡처링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먼저 모집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고, 세 번째는 그겁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캡처를 많이 강조를 드린 이유는요, 먼저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저는 사실 이게 그거죠. 아까 KTX라고 한다면 5초마다 한 번씩 리프레시를 시키는 게 그 데이터 수집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전 두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는 들어오는데 그게 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그때 이제 오토메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이건 데이터가 왔고 그리고 내가 이걸 그릴 수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자동화를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한 대로 클로드한테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계속 반복이거든요. 처음에 보면 캡처하고 이제 인덱스를 만들고 오토메이션을 하면 뭔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루프는 거의 무한대로 계속 돌아가게 되고, 안 쓰는 프로젝트는 그 루프가 끊기고 잘 써지는 프로젝트는 계속해서 이 루프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루프 위에 깔리는 걸 저는 의도랑 망각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중간중간에 어떤 의도가 내가 세우고 싶은지를 먼저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바뀌거든요. 그 의도가 되게 바뀌는 게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망각해야지 더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커머스 운영을 아예 통째로 OS로 만들어서 갖고 오는 일을 하고 있고요. 브랜드는 5개랑 같이 하고 있는데 200억에서 400억 정도 되는 매출되는 브랜드의 장 정보를 전부 다 가져와서 자동화를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건 SEO, GEO 쪽인데요. 한 딸깍을 한 10,000번 정도 했더니 제가 고객사로 있는 피부과에서 이제 GPT로 해외 고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랬고요. 되게 많이 해야 되지만 결국 되기는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저는 정말 무서워해요. 저는 돈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 못해서 돈을 못 받은 게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한테 발행해줘 라고 해서 한 방에 발행되는 것까지 많이 자동화를 해놨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사실 세 가지로는 정의하기 어렵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하거든요. 전부 같은 루프로 돌아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동화를 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있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짜증이라고 좀 표현하긴 했는데요. 어떤 거를 시작해야 될까? AI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되게 막막하시고 어렵기도 하고 포모도 많이 오는데 그냥 내가 지금 떠오르는 것들 그것부터 저는 AI로 자동화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AI 시대의 제일 큰 강점이라고 하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디까지 해봤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는 것만이 그게 해자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에 대한 격차는 전부 다 줄어들고 캡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유튜브 채널 열심히 하고 있진 않은데 시연의 모험이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바이브 코딩 관련된 강의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들을 위한 영상이 많기 때문에 검색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은지 마케터님, 공간을 설계하던 건축가가 마케터의 일상이라는 방식을 설계하기까지 준비되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터를 위한 레퍼런스 분석 및 탐색 플랫폼 스니핏의 마케터 김은지입니다. 앞에서 멋진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좀 아날로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건축가였습니다. 8년 동안은 건축만 손을 대다가 거의 마케팅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다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마케터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전까지는 크고 작은 설계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일을 8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스니핏의 마케터가 되었습니다. 10년지기 친구가 스타트업 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 줘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1년만 하려던 것이 재밌어서 계속하다 보니 어느덧 3년차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사실 스니핏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피봇을 거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저만의 퍼스널 마켓핏도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기획도 해보고 개발도 해보고 사업기획도 손대보고 디자인도 하다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마케터라고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그래서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개념을 배워나가면서 제가 가장 좀 익숙해지기 어려웠던 게 퍼널의 개념이었어요. 퍼널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전략을 설계하지? 이 부분이 좀 어려웠던 거죠. 생각해보면 같은 말이지만 조금 제가 다른 해상도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반적인 마케터분들이 퍼널 기반으로 마케팅 전략을 짜보았습니다 하면 이제 해상도가 UHD 정도 되는데 제가 말하면 거의 8비트 수준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다른 걸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틀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뭔가 마케팅 퍼널을 보고 있기까지 하니까 무언가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일까 깨닫게 되는데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많이 헤맸었는데요. 퍼널을 쪼개고 KPI를 잡고 콘텐츠를 발행하기까지의 여러 활동들은 했지만 그 사이에 좀 디테일들을 잡는 데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갈피를 건축과의 비교로 찾게 되었습니다. 건축이랑 비교해보면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은 공간의 동선을 설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케팅은 고객의 생각을 설계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흐름을 설계하는 일이 닮아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축은 공간감을 통해서 사람의 동선을 유도하는데 이때 대지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이 제 설계의 대상이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고려하고 어디에 배치할지를 고민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공간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로 퍼널을 통해서 사람의 사고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기에 영향을 주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품을 발견한 순간부터 둘러보고 머물고 행동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을 이루는 요소는 빛, 그리고 입구의 위치, 벽의 방향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서도 마케팅을 이루는 요소도 그 순간이 어느 타이밍에 등장하느냐에 따라 더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고요. 어떤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여주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타이밍에 그것을 설계하는지 따라 결국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퍼널을 만들고 그게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한 8년 전에 했던 설계 프로젝트인데요. 공동주거를 설계하면서 저는 이때 되게 다양한 위계의 커뮤니티를 설계하고자 했어요. 그거를 위해서 저는 공간의 위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극단적으로 쪼갠 공간, 그리고 다양한 단차, 유기적인 동선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우연한 만남의 순간을 다양하게 설계하고자 했었었죠. 그리고 이 장치를 배치하던 그 경험을 이제 마케팅에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유기적인 마케팅 전략이란 퍼널의 형태를 구상하며 콘텐츠를 장치로 배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콘텐츠의 장치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를 고민할 줄 아는 것이 결국 제가 고려하지 못했던 제대로 유기적으로 설계된 마케팅 퍼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마치 공간을 설계하듯 마케팅도 좀 흐름을 그리면서 진행하게 됐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하면서 기존의 퍼널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지를 다양하게 고려해보는 그런 좀 유기적인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왼쪽은 제가 8년 전에 그렸던 다이어그램이고 이쪽은 저희가 스니핏의 마케팅을 하면서 그려본 다이어그램인데 같은 사람이 그리긴 했지만 전혀 다른 분야인데 좀 비슷한 느낌을 보이잖아요. 결국 좀 어느 정도 통하는 느낌이 있는 분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저만의 방식에 맞게 마케팅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서비스를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한 달 전에 캡처했던 서비스 화면인데 지금도 한 달 만이지만 많이 달라졌으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재 레퍼런스랑 브랜드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 스니핏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추가 구인 중이니까 주변에 추천해 주시고 추천인 보상 받아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바로 모시겠습니다. 이소연 마케터님. AI 시대 풀스택 마케터 전략.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AI로 모든 게 가능한 시대, 대딸가게 시대, 풀스택 마케터의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저는 신사업 본부에서 3가지 신사업을 하는 팀에서 1인 마케터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그래서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 AI한테 참 많이 의지를 하고 AI를 되게 무기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니까 GEO, AI 에이전트 같이 무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한 걸음 물러나서 그 무기를 쥔 사람들이 그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에 풀스택 마케터라고 있었는데 풀스택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게 마케팅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개발 용어인데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이렇게 2가지를 하는 풀스택 개발자를 단어를 다루는 개발자를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AI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이제는 회사들이 마케터한테도 브랜딩, 퍼포먼스, 콘텐츠, CRM 같은 모든 분야의 마케팅을 모두 다 아울러서 하는 거를 좀 바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딸가게 시대에 저희 마케터들이 점점 해야 될 범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제가 자동화를 돌려봤을 때 이런 영상 카피 디자인 초안 같은 게 고퀄리티로 되게 잘 뽑혀요. 그래서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되게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끔 제가 클로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클로드한테 돌려보면은 이거 내가 원하던 결과물이 아닌데? 라는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때를 좀 살펴보면은 제가 그냥 무지성으로 이거 만들어줘 라고 했을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음가짐부터 좀 다르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AI는 가속 페달이지 핸들이 아니다. 핸들을 쥐고 방향성을 잡는 거는 마케터인 나다. 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AI한테 프롬프트를 시키기 전에 5가지를 꼭 먼저 저에게 물어봐요. 이거를 내가 사업을 이해를 하고 있나? 그 프롬프트 작성하기 전에 내가 사업을 이해하고 있는지부터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그리고 AI를 이제는 약간 대행사처럼 쓰기로 했습니다. AI에게 발주서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개인화한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본인의 사업이나 브랜드에 맞는 6가지 좀 정형화된 발주서 템플릿을 만들어 보신 다음에 그 발주서를 그대로 프롬프트에 끼워 넣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 배경, 과업, 그리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기 전에 부족한 정보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해야지 이제 좀 더 얘가 저하고 더 높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위해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AI한테 어떤 일을 맡겨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여러 개의 후보 같은 거를 정말 여러 개 다양하게 뽑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정리 요약 같은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AI한테 빠르고 다양하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방향이나 전략 그리고 우리다움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진짜 마케터가 써야 될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I 결과물은 이제 아까 같은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이렇게 3가지 휴먼 터치를 거쳐서 진짜 완성되는 결과물로 이제 고객들한테 나가는 방식을 좀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AI한테 어디까지 맡겨야 될지, 이거를 맡기면 될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 전 2가지 기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다움을 정의하는 브랜드의 영역까지 침범을 하는가, 그리고 되돌릴 수 있는 롤백의 영역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업무를 맡기고 있고요. 네, 뭐 이거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AI한테 대체될 거다라는 좀 두려움 같은 거는 모든 업무나 직무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제 저희가 AI를 더 잘 다루고, 그리고 AI가 하지 못하는 사람의 영역에 더 전문화된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기는 바뀌어도 핸들이라는 방향성은 꼭 사람이 갖고 있다라는 거, 이거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은 오늘 제 발표에 다 들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번째 세션 4명의 스피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하시지 못한 소개나 또 하시지 못한 말씀 한번 돌아가면서 말씀하시고 Q&A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쉬었음 마케터입니다. 네, 여러분은 쉬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봅니다. 안녕하세요. 스니핏 만드는 미시스테 공동 창업자 김은지입니다. 사실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버린 것 같은데 스니핏에 관한 질문도 괜찮고 저에 대한 질문도 괜찮으니 편히 물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신사업본부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이소현이라고 합니다. 네, 시연의 모험이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는 김시연이라고 합니다. 그냥 AI 엄청 많이 쓰니까 어디까지 쓰면 될지 같은 것들 물어봐 주시면 답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소연 마케터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하이테크에서 브랜드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 특성상 AI 도입이라던가 활용 부분에서 굉장히 열려 있어서 이제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스탠드업 미팅까지 진행할 정도로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약간 시니어의 입장이다 보니까 주니어들을 데리고 일을 할 때 가장 크게 생긴 고민 중에 하나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친구가 도대체 어떻게 핸들을 쥐게 할까에 대해서 리딩을 하는 지점에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뭔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업무 방식에 대한 지적이 될 수가 있다 보니 이 지점에 대해서 기획이라던가 혹은 고민을 해보라고 했을 때 AI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던가 하는 부분에서 본인이 핸들을 쥐지 못하고 정말 무엇을 물어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AI를 검색 엔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친구들이 스스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니어라면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노력하는 것이 1차적인 순서이겠지만, 그 전에 이제 시니어로서 만약에 주니어에게 이런 측면에서 리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요소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7년 차여가지고 뭐 시니어의 입장으로 말씀드리기엔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사수로서 후임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는 우선 해봐라. 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물이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좀 무지성으로 날렸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뭐 KPI를 달성하겠다, 아니면 이거 하나는 만들어내겠다라고 방향을 딱 갖고 만들었을 때 이 두 가지의 결과물의 차이를 체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많으십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지금 로보티즈 AI에서 대학 마케터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대학생 장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윤진호 마케터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도 다들 많은 분들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막연히 하고 계시겠지만, 특히 저는 이제 졸업을 앞뒀기 때문에 이제 대학생 신분인데 쉬고 싶다, 지금이 아니면 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접어두는 이유는 막연히 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쉰다는 거에 대한 다짐 혹은 결정을 그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시고 계획을 어떻게 짜셨는지도 조금 많이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했어요. 뭐가 잘 될 것 같고 뭐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수익은 수익대로 아예 포기하고 일의 시간을 줄이고 창작 시간을 몰입을 했는데, 그 창작이 뜻대로 안 되니까 번아웃이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번아웃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에서 다시 번아웃이 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계속 저를 잡기 위한 좀 정줄을 좀 잡았었는데, 이 확신이 들었던 게, 제가 기존 해왔던 관성들을 하면은 나는 5년 뒤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서 잊혀질 것이다라는 좀 막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 수익을 내려놓고 시간을 더 이쪽에 쓰더라도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서 지금의 나를 하자라고 약간 필사적으로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간신히 그 시간을 붙잡고 강제로 쉬었죠. 저는 이렇게 일 중독, ENTJ 미친 사람인데, 그렇게 있다가 막상 그렇게 이제 90일을 지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게, 일이 전에는 그냥 관성적으로 하다가 너무 다시 좋아지더라고요.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누군가를 코칭해 주는 거, 브랜드를 빌딩하는 게 너무 좋아지면서, 내가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고마운 일들이었구나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쉬는 기간과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저는 돌아오는 게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냥 그냥 힘드니까 쉬어야지, 이거는 쉬다가 또 이렇게 또 다른 번아웃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고 대행사에서 SEO 위주의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는 박수현입니다. 김시현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클로드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코딩을 할 줄 모르는데, 코딩을 몰라도 클로드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아예 안 잡히는데,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일단 제 채널에 있는 2시간짜리 강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은 영상이에요. 제가 만들었지만. 그래서 그걸 보시면 너무 좋고요. 저도 비개발자예요. 근데 사실 IT 제품을 몇 개 만들어 본 적이 있고 디자인 일을 했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비개발자 입장에서 어떤 게 되게 막막한지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냥 해보라는 말밖에 할 수 없기는 한데요. 클로드가 너무 똑똑해요. 정말로 너무 똑똑해서 개발이 뭐야, 이건 뭐야, 저건 뭐야 부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다 일단 되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저도 강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엔터 치는 것까지가 가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벽만 넘어보시면 저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비개발자들이 정말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좀 많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PPT 같은 거를 클로드로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코딩을 그냥 명령어로 뭐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로 접근하면 되는 건가요? 네네, 이런 거죠. 뭐 내가 웹사이트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똑같이 만들어 보고 싶다. 이 사이트 링크를 넣은 다음에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하면
되게 많은 걸 만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되게 작게 해서 홈페이지 만드는 것부터 하고 기능 하나 붙여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정말로 한 달 정도면 원하시는 것은 웬만하면 만들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J 푸드빌에서 외식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마케터고요. 저도 마케터로서 좀 어떻게 하면 AI를 좀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지 꿀팁을 많이 얻어가고 싶어서 듣게 되었고, 전 이소연 마케터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 질문하고 싶은 건 두 가지이고요. 이제 이 강의를 봤었을 때 대부분 조금 제 추측으로는 콘텐츠 기획이랑 제작 쪽에 AI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업무를 할 때 뭐 보고서의 방향성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거 짤 때, 그리고 마찬가지로 콘텐츠 기획할 때 제작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업무에서 AI 많이 쓰시는지 이 한 가지랑,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시는 AI 프로그램 뭔지가 궁금합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클로드 쓰고 있고요. 저도 콘텐츠랑 브랜드 마케팅 쪽으로 지금은 하고 있어서 신사업이 이제 런칭 직전이라 그런 브랜딩 관련된 좀 레퍼런스를 취합을 한다든지 초기 인사이트를 뽑는다든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정리의 영역에서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고, 그 정리의 영역에서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그 인사이트를 기반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줘라는 좀 이렇게 단계적으로 쓰고 있어요. 네. 요즘은 온드미디어에서 쓰는 좀 콘텐츠 같은 거를 피그마에서 자동화하는 작업으로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잠시만요. 오픈AI SMB 채널 파트너사 프로그레스 미디어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분께 공동으로 그냥 어떤 AI 가장 선호하시는지와 그리고 좀 이유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죄송해요. 네. 네. 저는 클로드 맥스를 3개를 쓰고 코덱스 맥스를 하나 쓰거든요. 그래서 클로드가 잘하는 거가 좀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왜 좋아하냐면 최근에 나온 모델이 정말 너무너무 똑똑해요. 진짜. 그래서 꼭 지금 결제를 하신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클로드 코드 페이블 5 모델로 꼭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주변에 많이 추천하고 다닙니다. 저도 오늘 페이블 처음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좀 놀랄 정도로. 저는 개인화 작업 중에 좀 자동화할 게 있으면은 클로드 코워크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뭐 이제 MCP 연결해서 다른 창작 플랫폼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든지. 근데 가끔 클로드가 한 것들 중에 결과물이 약간 띠용스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코덱스나 제미나이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뭐 글 쓰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미지 제작할 때는 GPT를 주로 쓰고, 개발적으로 좀 손댈 게 있을 때는 클로드나 아니면 커서에 탑재된 AI를 좀 연결해서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직접적으로 쓰는 것 외에 좀 괜찮은 AI 에이전트다 생각했던 부분은 뭐 리니어 같은 데 탑재된 서브 AI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상으로는 다 여러 가지를 써봤는데 감정을 다스리기에는 클링이 무조건 좋더라고요. 클링은 제가 100가지 디렉션을 주면 100가지 다른 연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실 분은 클링 꼭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컨 신드롬에서 3년차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박미나라고 합니다. 저 이소연 마케터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기둥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주니어 레벨의 단계에서 AI를 요즘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GEO를 관련해서 이제 크롤링해서 최대한 많이 AI의 답변에 저희 브랜드를 노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사실 처음 취업했을 때의 생각으로는 좀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니어 레벨의 단계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정성 있는 콘텐츠라고 하면은 우선은 그 진정성 있는 콘텐츠를 왜 만들려고 하는지부터 좀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사람을 많이 유입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진짜 브랜딩의 영역이어서 장기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좀 사람들한테 각인시킨다든지, 그런 목적부터 확실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좀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었던 회사들의 레퍼런스를 좀 많이 참고하시는 방법이 지금 주니어 레벨에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적 확실하게, 그 다음에 레퍼런스, 네, 두 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위피코퍼레이션 임동규라고 합니다. 저는 공통 질문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AI 툴에 더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 신입 마케터를 채용을 하실 건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도 같이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통 질문입니다. 저는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마케터가 대상이니까 저는 사람을 뽑을 것 같은 게, 일반적으로 마케터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스나 서비스들이 결국 대행업 쪽으로 좀 가는 걸 느꼈거든요. 결국 사람의 인력이 아니면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분이 들어왔을 때 AI를 쓰게 되면 조금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발자분들은 요즘은 주니어는 확실히 AI가 많이 대체를 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돈이 없으면 무조건 컨텐츠를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대는 컨텐츠 마케팅 시대가 왔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성을 가진 컨텐츠가 AI를 통해 더 잘 만들 것인지, 사람의 날 것을 통해 만들 것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저는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케터 입장으로서 어떤 영역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그로스나 퍼포먼스 같이 이제 좀 뭔가 예산을 집행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AI를 쓸 것 같고, 근데 대신에 콘텐츠 같은 온드미디어에서 저희 브랜드를 알리거나 좀 뾰족한 마케팅, 20대, 30대들을 위한 뭔가 진짜 키치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마케터 분을 뽑을 것 같습니다. 기회를 드려야죠. 네, 저도 마케터인데. 네. 네, 저는 약간 ADHD가 있는, 그리고 AI에 되게 빠져 사는 마케터 친구가 있으면 바로 채용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다 알려줄 수가 있고, 사실은 이제는 어떻게 빨리 빠져가지고 숨는지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죄송해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다음 이번 세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등교육 업계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김세영이라고 합니다. 그 스니핏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 최근에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어요. 되게 초기로 시작하는 계정인데, 이제 그 계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광고로 스니핏을 접하게 됐고, 업무에도 조금 사용해 보게 됐는데, 지금 마케터를 위한 레퍼런스 수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혹시 추후에 좀 런칭하거나 아니면 그 추가하실 서비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정된 것 중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자동 브랜드 모니터링 기능이나 아니면 레퍼런스 탐색 기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가 좀 출시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는 사실 좀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많이 기획된 건 있지만 다이제스트, 그러니까 결국에 일간 뭐 요약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는 기능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글로벌 모니터링 했을 때 조금 더 효용을 느낄 만한 기능들을 많이 좀 예정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션까지 8분 스피커 분들의 발표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중간 네트워킹 시간을 갖겠습니다. 발표하신 스피커분들 어디 계시죠? 네, 여기 계십니다. 찾아가셔서 못다 하신 질문하시고 서로 인사 나누시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저쪽에 에어드롭 바에 가시면 아직 치즈케이크랑 음료 못 받으신 분들은 가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30분 후에 뵙겠습니다.